최근 몇 년 사이 흙으로 된 운동장이 아주 빠르게 우레탄 트랙으로 교체되고 있습니다. 먼지도 나지 않고 비가 그치면 금세 쓸 수 있고 넘어져도 덜 다치는 이 우레탄 운동장. 그런데 이런 장점에 가려진 문제점이 있습니다. 납이 검출되고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모르는 사이 아이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가요? 학교 운동장에 출입 금지 편말이 걸리고 있습니다. 쌍심지가 운동장을 뺏긴 아이들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학생들의 공간, 학교 운동장. 하지만 출입을 막는 문구가 적혀 있다. 지금 찍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 외부인의 시선에 예민한 반응까지 보이는데 카메라 치우세요. 허락 받고 찍으셔야죠. 깨져서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성분들이 겉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확률이 좀 더 높아졌고요. 보통은 이제 한번 투척이 되게 되면 좀 빠져나가기 쉽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아이들의 공간이었지만 이제 더 이상 자유로워 보이지 않는 운동장. 어린이들한테 더욱더 피해가 클 수 있다. 도대체 어느 정도가 안전하다고 할 수 있을런지. 전체 학교의 절반이 넘는 학교에서 납성분이 과다 검출된 것. 아이들이 운동장을 피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은 누가 만든 것일까? 아이들이 운동하고 뛰어노는 운동장. 과거에는 운동장 대부분이 흙이었지만 현재는 대부분의 학교가 이와 같은 우레탄 트랙이 깔려 있다. 교육 당국이 다칠 확률이 적고 먼지가 날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와 같은 우레탄 트랙으로 교체한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곳 우레탄 트랙에서 다량의 납이 검출된 것. (2015년 3월)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레탄 트랙이 깔려있는 전국 4,400여 개 학교 중에서 무려 51%가 중금속이 과다 검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우레탄 그 트랙을 만들 때 납이 필요한 거예요? 시공을 할 때 납이 필요한 거예요? 그 액상을 이렇게 바르면은 그게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뭐 3번까지도 올려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겨울 같은 데는 이제 잘 안 굳잖아요. 네. 근데 이제 공정은 빨리 해달라 그러고 마감은 언제까지 해야 된다 그러고 이제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런 거를 섞어서 쓰다 보니까. 우레탄 트랙은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여 겹겹이 시공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재료를 굳히기 위해 사용하는 경화제와 안류 등을 통해 납성분이 생성되는 것이다. 얼마 전 문제가 됐던 인조 잔디 역시 납성분 등의 유해물질이 과다로 검출된 바 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우레탄 같은 경우도 2011년도 4월부터는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시공된 상황에서는 안전이나 이런 유해 물질에 대한 검사, 관리가 없었던 부분입니다. 그렇다 보니 시공된 후에는 아무도 관리를 하지 않았고 규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한 거고요. 2011년 제정된 유해성 규제 기준에 따르면 납은 킬로그램당 90mg까지만 허용하고 있지만 조사에서는 최대 100배까지 검출되기도 했다. 그 기준치라는 것이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해치지 않을 기준치인 건지 기업이 설치를 하기 위해서 마련된 기준치인 건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학부모들은 사실 유해한 성분이 있다면 이거를 그 교육 당국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설치하지 못하게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경기도 교육청은 우레탄 트랙이 설치된 379개교를 검사한 결과 무려 245개교가 기준치를 초과했다는 충격적인 결과를 내놓았다. 그리고 이 중 절반이 넘는 학교가 KS 기준치를 10배 이상 초과했다. 납의 유해성에 대한 우려는 비단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다. 어린이 놀이터와 주민들이 이용하는 대부분의 공원 역시 이와 같은 우레탄 재질의 바닥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생활 속에서의 노출에 대한 경로는 크게 세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기 중에 우리가 호흡을 통해서 가는 경로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우레탄 트랙과 같은 것들은 뭐 넘어지거나 구르거나 손으로 짚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손을 통해서 가는 입으로 가는 그 경로가 있겠고요. 세 번째가 피부로 또 흡수되는 세 가지의 경로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걷고 뛰고 뒹구는 학교 내 운동장에서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든 우레탄 트랙과 학생들과의 접촉은 불가피해 보이는 상황이다. 보통 이제 납과 같은 중금속 물질들은 이게 초기에 들어온다고 해서 급성 반응을 일으키기보다는 대부분은 이제 몸에 농축이 되면서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청소년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뭐 학습 발달이라든지 또는 이런 학습 장애 그리고 여러 가지 신경학적 증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학교 운동장에 깔린 우레탄 트랙에 대해 교육부가 전수조사를 진행하는 동안 학교 현장에서는 임시 방편에 좋지만 한 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지금 찍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 카메라 치우세요. 허락 받고 찍으셔야죠. 정작 학교 측에서 막아야 할 것은 취재팀의 촬영이 아닌 아이들의 납중독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있는 것일까? 서울을 시작으로 전국 각급 학교의 운동장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우레탄 트랙을 채용한 학교 중 절반이 넘는 곳에서 납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습니다. 이 문제를 취재한 최상태 PD 자리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학교 운동장 하면 예전에는 보통 흙으로 된 운동장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최근에는 이렇게 우레탄 트랙이 채용되는 곳이 많죠. 갑자기 이렇게 변화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2006년쯤에 그 정부 주도의 그 큰 사업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네.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도한 것인데요. 2006년부터 2010년 사이에 그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 5개년 계획이라는 사업을 실시했고요. 그때 이제 443개 학교를 목표로 그 사업이 진행됐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2009년부터 2012년 사이에도 이번에는 1000개 학교를 목표로 한 체육교육 활성화 사업이라는 것이 시행되었었는데요. 네. 그 사업의 일환으로 이제 학교 운동장과 여러 가지 그 체육시설에 우레탄 트랙이 설치되게 된 것입니다. 어찌 보면 정부, 그러니까 교육부 주도로 이 같은 사업이 진행된 것인데 네. 시점으로 보면 2006년에 이제 초기에 이러한 제도가 도입이 되고 학교에 이런 시설들이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네. 당시에는 이런 유해성에 대한 논란들이 없었습니까? 모든 사업에 이제 그 사업을 시행할 때 항상 찬반이 있듯이 네. 그 일부 학계와 시민단체 그리고 학부모 단체들이 그 우레탄 트랙에서 발생될 수 있는 유해성에 대한 그 부분들을 좀 조사해서 크게 반대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그 학교에서 이제 정부 주도의 사업이다 보니까 좀 밀어붙인 그런 경향이 있었던 것이죠. 어찌 보면 사업의 초기이기 때문에 이것이 안전하다 또는 안전하지 않다라는 연구라든가 조사도 없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당시에도 이렇게 정부 주도로 사업이 진행된다면 제품에 대한 기준, 뭐 안전성에 대한 기준 같은 거는 마련돼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처음에 이제 사업을 하게 되면 이제 그 사업의 그 뭐 시방서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사업 시행 초기에 그 교육부에서 그 사업을 이제 주도하면서 그 고시한 사업 수행 지침에는 어느 정도의 그 기준치가 이제 설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그것은 어느 그 가이드라인 정도의 수준이었지 그것이 어떤 법적으로 꼭 그것을 지켜야 된다. 뭐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뭐 어떻게 된다. 이런 그 규제 기준이 아니었기 때문에 업자들이 그 이제 시행하면서 약간 무시했을 수도 있고 좀 그 관리 감독도 소홀할 수 있었던 그런 부분이 있고요. 우리가 이제 지금 그 유해성 규제 기준이라고 하는 KS 기준은 2011년이나 돼서 제정되었다고 하더라고요. 2011년이면 그 이전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06년부터 이 사업이 진행됐으니까 그러면 2011년 그 사이 기간에는 어떤 뭐 그 표준 규격이라든가 이런 것에 맞춘 제품들이 아니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이 제품을 만드는 그 업체도 그렇고 이것을 시공하는 업체도 그렇고 기준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 임의대로 작업의 편의성에 따라서 그 제품을 생산하고 작업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찌됐든 사업은 미리 시작을 해놓고 네. 기준은 상당히 늦게 마련이 됐는데 그 사이에 문제점들이 생겨났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기준 마련이 늦었다라는 비난도 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들이 진행될 때 항상 이제 기업은 신제품을 만들어서 빨리빨리 그 제품을 판매하고 네. 설치를 해야 하는 반면에 이제 법이라는 것은 항상 그 제품이 나오고 나서 항상 그것을 깊게 연구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항상 뒷북을 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2006년도에 시작을 하고 나서 어떤 표준 규격을 정하는 그 과정 혹은 그 이후에라도 이런 그 위험성에 대한 조사가 있었나요? 그 부분이 참 안타까운 그런 현실인데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그러니까 5년 동안 유해성 검사를 한 것이 딱 한 차례 있습니다. 아, 한 차례는 있었네요. 네. 전국에 수많은 학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딱 한 차례밖에 없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세종시의 그 교육청이 관내 12개 학교를 대상으로 시행한 것이 이제 그 유일한 것이고요. 그때 이제 12개 학교를 조사했더니 12개 학교 중에 10개 학교에서 우리 그 납 성분이 이제 과다 검출되어서 이제 이슈가 되기 시작했죠. 그 당시에 그러면 이미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을 것 같은데 네. 이것이 전국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문제가 된 건 최근의 일이 아닙니까? 세종시 교육청에서 그 관내 학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 2013년도인데요. 네. 이제 그것을 계기로 해서 이제 제주도의 그 초등학교, 중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이제 그 정의당의 정진우 의원이 그 이제 그것을 조사를 해가지고 국회에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2015년 4월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더디게 조사가 진행되고 그런 이런 사회적 인식들이 그 전파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런 셈이죠. 그래서 2015년 4월에 이제 그것이 이슈가 되니까 이제 환경부에서 샘플 조사를 본격적으로 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2015년 5월부터 12월까지 이제 작년 하반기죠. 수도권 소재의 30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검사를 다시 실시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 30개 학교 중에 또 다시 13개의 학교가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환경부가 이제 주도해서 이것을 조사를 하다 보니까 학교 현장에서 이제 그 협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원활치가 않아서 교육부가 이제 나서게 됩니다. 그래서 교육부가 이번에 나서서 2016년 그러니까 올해죠. 4월부터 6월 30일까지 전국에 있는 2,811개 교회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이 시점을 보면 2011년 이전에 진행된 학교가 있을 것 같고 이후에 진행된 학교가 있을 것 같은데 이번 전수조사의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번 그 전수조사 결과가 이제 경기도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이제 6월 초순부터 해서 이제 주기적으로 그 검사 결과를 공개를 했는데요. 네. 서울시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또 그 입장이 경기도 교육청과는 좀 달라서 계속 비공개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정확한 그 학교마다의 그 어떤 현황은 알 수가 없고요. 그 서울시 교육청에서 그것을 왜 그 공개하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직접 인터뷰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조사 기준은 이제 2011년 KS 기준이 만들어지기 전에 학교만 조사가 되는 건가요?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전체 다 학교예요. 예. 딸려 있는 학교는 전체 다 학교는 다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하시는 거고 혹시 그 조사가 끝나면 결과에 대한 예. 공지는 하실 건가요? 그거는 이제 교육부에 저희가 자료를 모두 다 내기 때문에 네. 17개 시도교육청이 교육부의 자료를 그날 다 모아요. 아, 네. 그래서 아마 교육부가 일괄로 네네. 보도자료를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까지 상황을 봤을 때 전체 학교의 대략 50% 이상은 납이 이 기준치보다 많이 검출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서울시 교육청이나 교육부의 어떤 이런 대응이라고 할까요? 상당히 아니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인데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납 중독, 중금속 문제 이러면 이제 이것이 이제 환경부의 문제로 인식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이제 학교를 대상으로 한 어떤 조사다 보니까 이게 또 교육부가 나서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환경부와 교육부의 어떤 역할 차이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늦어진 감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현장에서는 또 이것이 이제 명확하게 어떤 결론이 지침이 내려오기 전까지는 그 학교로서는 좀 쉬쉬해야 되는 그런 입장들도
있어서 이런 것이 이제 점점 조사가 늦어지고 비협조적으로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궁금한 점은 절반 정도의 학교에서는 납이 검출됐고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기준치 이하로 검출됐단 말이죠. 납이 검출되지 않는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거나 네. 아예 검출되지 않도록 공사를 진행한다거나 이런 것은 불가능한가요? 아니, 가능합니다. 일단은 그 친환경 소재로 그 이제 우레탄 트랙을 조성을 하려면 네. 일반 그 친환경이 아닌 일반 그 소재로 그 설치하는 것보다 그 비용이 20배 정도 많이 든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한 평에 10,000원으로 할 수 있는 걸 20만 원을 들여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우레탄 소재의 그 어떤 원인이 있다기보다는 설치하는 과정에 더 많은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그 납을 그 중금속 유해성 기준에 맞추려고 하면 공사 기간이 굉장히 길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또 자연히 그 공기가 길어지는 것에 따라서 또 비용이 또 증가하게 되고, 그리고 이런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단기간에 예를 들어서 아까 그 뭐 5개년 계획, 3개년 계획을 말씀드렸는데 그런 기간 안에 정해진 숫자의 학교에 이제 공사를 모두 마무리하려니 이제 무리하게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아이들의 건강하고 직결된 문제인데 뭐 비용 문제 또는 뭐 기간 문제로 한정을 해갖고 이렇게 위험성을 높이는 정책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당시에 이제 학부모들이 주장했던 것에 따르면 납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도 있었을 것 같거든요. 네. 보통 이런 중금속에 대한 것들이 단 한 가지 문제로 벌어지는 것들은 아니니까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 우레탄 트랙이라든지 뭐 인조단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이제 그 재료로 사용되는 것들이 석유화학의 그 부산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이슈가 된 납뿐만 아니라 그런 어떤 그 석유화학 부산물에서 이제 그 기후의 영향을 받아서 뭐 온도의 영향을 받아서 유해한 가스들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수하는 것보다는 철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는 것이 맞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것이죠. 체육 활동을 많이 하는 아이들은 좀 더 납에 대해서 노출이 되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런 아이들의 건강권을 위해서 우리 삼교육 학부모회는 우리 아이들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좀 교육청에 요청을 드리는 바이고요. 예산 없음을 이유로 들어서 아이들의 건강권을 무시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전문가들, 학부모 단체 뭐 모든 데서 이렇게 우레탄 트랙 그리고 이제 납 검출에 대한 이게 심각성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전수조사 이런 것도 상당히 늦었고 거기에 대한 대처도 상당히 미온적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네. 왜 그런가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네, 그 아무래도 이것이 이제 전국적인 이슈고 이제 전국의 그 아까 조사 결과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2,800개가 넘는 학교에서 이제 50% 이상의 학교가 이제 검출이 되었기 때문에 네. 이것을 뭐 개보수를 하든지 뭐 철거를 하든지 굉장히 많은 어쩌면 수천억 이상의 비용이 들지도 모르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요. 이것에 대한 결정을 누구도 섣불리 하지 못하는데 원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그 정부의 책임이라는 것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전화를 해서 물어보거나 인터뷰를 하면 정부 책임은 인정을 하지만 이 납중독이라는 것이 우리가 막 감기가 들거나 식중독에 걸린 것처럼 바로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뭐 10년 뒤, 20년 뒤에 증상이 나타나는 미래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당장 급하지 않은 거죠. 사실 지금의 성장기 아이들이 그 성인이 됐을 때 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지금 그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 뒤로 미룬다라는 건 사실 좀 이해하기 어렵고요. 당장이라도 그런 문제가 된 트랙부터 이렇게 철거를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어떤 대처 방안이 있을까요? 네, 그 대처 방안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철거를 주장하는 단체들도 있고요. 약간은 그 중간적인 입장에서 어떤 대안책을 내놓는 그런 단체들도 있는데 인터뷰로 직접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레탄 트랙과 같은 경우는 이제 표면을 통해서 대부분 이런 오염물질들이 깨어지면서 겉으로 빠져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 깨진 부분들을 최대한으로 막아준다거나 겉에를 코팅과 같은 방식을 통해서 오염물질들이 우리가 생활 속으로 전이되는 것들을 최소화시키는 그런 방법들도 간접적이나마 일시적인 방법으로는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대한 빠른 철거입니다.
그 안전 기준이라는 게 정말 인체에 있어서 전혀 무해한가에 대한 정답은 없습니다. 적은 양의 더 민감 계층이나 어린이들은 더 많은 그 건강 영향을 일으킨다는 연구조사 결과도 많이 있고요. 그 우레탄 트랙의 특성상 그 햇빛에 노출되어 있고 햇빛이 이제 비치는 과정에서 그 트랙이 뜨겁게 가열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화학물질의 특성상 더 많이 밖으로 분출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일단 빨리 재빠르게 철거를 하고 재시공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전수조사 이후에 뭐 예산 편성 이런 거 말씀들을 하시는데 일단 자녀를 가진 학부모 입장에서는 그런 학교에 계속 아이들이 생활한다는 것 자체가 불안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빨리 신속하게 지금까지 나온 얘기로는 학교의 우레탄 트랙에 대한 얘기였는데 잠깐 다시 생각해보면 우레탄을 채용한 것은 단순히 학교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근에 있는 공원, 한강시민공원, 뭐 농구장, 그 아이들의 놀이터, 하다못해 이 유치원 마당 같은 경우도 우레탄을 채용한 곳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들에 대한 위험성은 없는 건가요? 학교 안의 문제만이 아니라 학교 밖에도 산책로라든지 체육시설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곳에 깔려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선 그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들 그리고 어린이들의 그 위해성이 더 크기 때문에 학교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루어졌는데 더 나아가서 환경부를 주도로 해서 우리 학교 밖에 있는 시설도 다 전수조사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 우레탄 바닥재를 관리하는 부처가 장소마다 또 이 다 관리 부서가 다 다릅니다. 지자체가 관리 주체가 되는 경우도 있고 환경부가 되는 경우도 있고 교육부가 되는 경우도 있고 네. 그리고 이렇게 여러 그 단체 기관들이 이것을 관리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각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관리의 사각을 없애기 위해서 좀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 트랙에서 이 납검출의 문제는 그 우레탄 재질 자체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시공하는 과정의 문제가 더 크기 때문에 우레탄 트랙을 시공하고 난 이후에 강제적으로 그것을 검사하는 그런 법제도를 마련하는 것도 시급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문제가 이 가습기 세척제처럼 시한을 더 길게 놔둔다면 더 많은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기 때문에 발빠른 정부 당국의 대처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취재를 담당했던 최상태 PD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흙먼지가 풀풀 날리던 운동장. 비가 오면 질척거리고 축구하던 아이들의 신발은 노란 흙먼지를 뒤집어 썼고 또 가끔은 전교생이 나와서 돌멩이를 줍던 그런 운동장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한 흙이 사람을 생기 있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럼 이쯤에서 고민해보죠. 우레탄 트랙이 아이들을 위한 것이었는지 손쉬운 관리를 위한 어른들을 위한 것은 아니었는지 말입니다. 흙먼지를 뒤집어 쓴 아이들은 줄었지만 대신 중금속을 마시고 있는 아이들이 늘고 있다는 사실,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미안할 따름입니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